특별한 수요일의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IT 전문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SNS에 아주 인기 폭발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박태웅의 AI 강의. 네네. 예. 챗 GPT의 실체부터 AI의 진화와 미래까지 인간의 뇌를 초월하는 새로운 지능의 모든 것. AI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가요? 이 책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챗GPT 나온 뒤로 AI가 엄청난 속도로 사회에 스며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그 AI 리터러시를 예. 올려주는 게 시급하다. 음. 특별히 이제 지금의 청소년들은 평생을 이제 인공지능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꼭 읽고 AI 리터러시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썼습니다. AI 리터러시. 그러니까 네네. 뭐 예전에는 뭐 뉴스 리터러시 해가지고 뉴스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네네. 봐야 되느냐라는 예. 얘기를 했던 것처럼 AI 리터러시, 네. AI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네.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이고 그게 예. 어떤 위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발전 속도 대단합니다. 최근에 뭐 지난번에도 챗 GPT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GPT-4 나와서 네네네. 뭐 설명을 좀 해주셨고 예. 최근에는 비전 프로 네, 그렇습니다. 뭐 한 500만 원 가까이 한다는데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뭐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냥 수직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GPU 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공지능 솔루션들도 내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TSMC도 점유율 격차를 삼성과 오히려 좀 더 내고 있어요. 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런 그 굉장히 앞선 테크놀로지 있는 업체는 벤처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술력이 더 빠르게 그렇죠. 발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큰 대기업들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다면서요. 대기업들이 잘 되는 이유. 예.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GPU 회사입니다. GPU가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그래픽. 예, 컴퓨터에는 CPU가 있잖아요. 컴퓨터 돌리는 그 칩이. 근데 예, 이제 예.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그래픽을 원래는 굉장히 잘 그려주는. 그림 그리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실수 계산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병렬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림을 잘 그리려면 실수 계산을 빨리 해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화소수가 뭐 몇 천만 개가 되면 그거를 순식간에 다 계산해서 뿌려주지 않으면 네네네. 동영상을 못 보여주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쪽에서 완전 대박이 나버렸죠. 이게 병렬로 실수 계산 잘하니까. 그렇구나. 야, 이거는 참 엔비디아는 갑자기 대박이 난 예, 이 느낌이네요. 회사가 만든 A100이라는 GPU가 예. 1초에 312조 번 실수 계산을 하니까요. 예. 허수 말고 실수라는 뜻입니다. 뭐 네네네. 실수로 계산한다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허수 말고 리얼 넘버, 예. 리얼 넘버.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AI에 최적화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GPU 예. 회사가 많았어요. 음. 그런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거의 90%를 먹고 있거든요. 네네. 그 다른 회사와 달랐던 게 딱 하나 있는데 쿠다라는 개발 툴을 만들었어요. 컴퓨터 유니파이드 디바이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쿠다인데 예. 이게 GPU 하드웨어를 잘 몰라도 음. 그냥 그 위에서 알고리즘을 자기들이 쓰던 컴퓨터 랭귀지로 그냥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툴입니다. 그러니까 저 컴퓨터에서 CPU가 그 위에 윈도우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그렇죠. CPU 칩을 몰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 기계어 막 다 넣어서 했어야 됐거든요. 예. 그 역할을 쿠다가 하는 겁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직원들이 아니 그냥 데스크탑에서 게임이나 돌리는 그래픽 카드를 파는데 뭐 한다고 쿠다 같은 걸 일일이 집어넣냐 하고 반대를 막 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몇 년 동안 개발비만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자, 예. 쿠다 이야기. 네네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님과 함께 AI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엔비디아가 원래 그래픽 회사였다. 네네. 게임용 그래픽 카드 회사. 게임용 그래픽 카드 회사였는데 쿠다라고 하는 개발 툴을 만들어서 네. 누구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GPU 위에서 쉽게 GPU 에서 자기가 쓰던 쉽게. 랭귀지로.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 회사의 직접적 이익에 바로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젠슨 황이라는 창업자가 젠슨 개발자들이 황이에요? GPU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밀어붙인 거예요. 밀어붙였다. 몇 년 동안은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음. 인공지능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딥러닝 쪽의 알고리즘들이 거의 전부 다 쿠다 위에서 돌아가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른 GPU를 사려면 너 이 많은 알고리즘들을 네가 다시 다 쓸래? 아, 짤래? 어, 그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 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쿠다 생태계를 사는 거예요. 생태계. 네. 그러니까 각자 쓰는 언어가 있어요. 각자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각자 이런 언어로도 컴퓨터에도 언어가 여러 개가 네, 있으니까. 뭐 C도 쓰고 파이썬도 쓰고 뭐 그런 걸 막 써요. 근데 그 어떤 언어로도 쿠다에서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네네. 그걸 제공을 그냥 해줬다는 이미 거예요.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들이 다 거기서 돌아가니까 주소 네. 와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쓰면 돼. 예, 예.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네 기량을 마음껏 다 펼쳐봐. 그러니까 다른 GPU 회사에서 우리도 굉장히 빠른 걸 만들었어라고 하는 게 되게 허망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하려면은 그 다른 회사의 언어를 익혀서 그걸로 예. 그걸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니까. 그거 몇천 개 알고리즘들을 다 갖고 와서 새로 짜야 되니까 어, 그건 하기 싫죠. 그 일을 두 번 해야 돼. 그렇죠. 일을 두 번 해야 네. 되는. 생태계를 팔았다. 네네. 생태계를 제공했다라는 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여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사실 생태계를 제공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어떤 데가 이번에 있는 그 거죠? 애플이 비전 프로라고 공간 컴퓨팅이라는 헤드셋을 내놨잖아요. 예, 예. 이게 보면요. 그 보통 지금 비전 프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드디어 그럼 VR의 시대가 오나? 혹은 메타버스가 다시 피어나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오늘 주제에 맞게 애플이 비전 프로와 함께 뭘 내놨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기존의 앱들을 비전 프로로 갖고 오고 싶잖아요. 네. 그럼 애플이 내놓은 개발 툴인 엑스코드에서 음. 프로젝트의 비전 OS 대상을 추가하기만 하면요. 앱이 자동으로 개성이 됩니다. 아, VR용으로 네네네. 앱이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던 앱이 네. 그 앱을 개발한 사람이 VR용으로 이렇게 하면 네. 비전 OS용으로 다시 하는데 그냥 대상으로 추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 신기하네. 그리고 3D 렌더링 엔진도 제공합니다. 리얼리티 킷이라고요. 그건 뭡니까? 이거는 3D 이제 3D 렌더링. 컨텐츠, 애니메이션, 시각 효과 이런 걸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아, 그것도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엔진을 제공해요. 그냥 제공을 해줘요. 네. 그리고 애플에서. 입체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를 하고 싶으면 스위프트 UI를 이용하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AR 킷이라고 증강현실, 그러니까 그 헤드셋을 쓰면 이 테이블 위에서 뭐 다람쥐가 뛰어논다거나 하는 그런 증강현실 쪽으로도 AR 킷이 있고요. 장애인들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 기능을 해주는 SDK도 주고요. 아, 그리고 윈도우용 게임을 맥 OS용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는 포팅 툴도 제공합니다. 오. 애플이 항상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한참 전에 네. 개발자한테 먼저 운영체제와 개발 툴을 줘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애플 제품을 공개를 하니까 One more thing 예, 하면서. 신문에서 맨날 이번에도 혁신은 없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가 예. 그 몇 달 전에 내놓은 개발 툴하고 OS가 혁신이었거든요. 그 몇 달 뒤에 제품을 내놓을 때는 몇 달 전 얘기를 하니까 네네네. 에이 혁신이 없었냐고 기자들이 오해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소위 비전 프로에서 이게 증강현실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이렇게 네네네. 큰 거 쓰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현재 핸드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그런 VR 환경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생태계와 툴을 다 제공을 해준다는 예, 이미 다 제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네. 내년에 내놓을 때는 엄청난 수의 애플리케이션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런 AR, VR 이런 네. 거는 메타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값이 한 뭐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네네네. 근데 애플에서 나온 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비싼 거를 누가 쓰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메타에서도 그럼 그렇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제공을 해주고 있나요? 메타는 완전 VR이고 예. 거기 이제 조작하는 툴도 따로 있고 이거를 잡아야 하드웨어도 돼요.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 개발을 완전히 새로 해야 돼서 아. 거기는 애플리케이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애플은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다 하고 굉장히 폐쇄적인 기업이다라고 보통은 이제 기업 문화나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그거 뭐 이렇게 다 오픈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 왔나요? 그러니까 애플이 폐쇄적이라고 하지만요. 오픈 소스에 대한 기여가 아마도 한국 인터넷 기업들 전부 합한 것보다 더 클 겁니다. 아, 오픈 소스라고 하면 누구든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까지 다 소스 코드까지 다. 예. 그럼 그거 갖다가 자기들이 막 변형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그렇다. 그 인공지능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챗GPT로 유명한 오픈 AI가 그 쓴 모델이 트랜스폼하고 어텐션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 둘 다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아, 이건 또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그냥 오픈 소스 내놓은 걸 오픈 AI가 쓴 거죠. 아, 그럼 구글도 그럼 이렇게 말하자면 아까 오늘의 우리 주제가 생태계. 네, 네. 예. 엔비디아도 쿠다라고 하는 생태계를 제공했다. 애플도 소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네. 비전 프로에서 온갖 적용 바로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개발할 툴 수 있는 엔진들을 다 내놓고 있는 거죠. 다. 예. 이게 생태계. 야, 그렇죠. 애플 운동장에서 놀아. 그렇죠. 구글도 지금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네, 제공을 네, 하고 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IT 업계가 다른 데하고 다른 걸 하나만 꼽으라면 네. 오픈 소스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아,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우리가 이름 아는 모든 것들이 오픈 소스에 기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오픈 소스라고 하면 듣기는 좋은데 회사 입장에서는 최초에는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처럼 돈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게 이제 자기들이 쓸 거를 만들어서 그걸 공개하는 거니까요. 예.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개발자 확보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 자기들이 쓰던 걸 오픈해 놓으면 예. 바깥에서 그걸 쓰는 익숙해진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데리고 오기 좋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집단지성입니다. 전 세계에서 얘를 쓰면서 실시간으로 버그를 잡아내고요. 네. 기능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개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로 생태계가 함께 번창합니다. 이 AI 쪽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 구글이 트랜스포머하고 어텐션을 끌어안고 지 혼자 썼으면 네. AI 시장이 지금 이만큼 커졌겠는가. 음. 이쪽은 그 자기들 혼자 끌어안고 그 크기가 100인 시장에서 30%를 먹는 것보다 네네. 크기가 만인 시장에서 10%를 먹는 게 훨씬 낫다. 훨씬 낫죠. 왜냐하면 30대 1000이니까. 예. 비교할 그렇죠. 수가 없죠. 예, 비교할 수가 없죠. 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페이스북 전부 다 이걸 아니까 개발자들이 인공지능을 쉽게 써볼 수 있도록 온갖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 개발 툴들을 막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결국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이 제일 큰 돈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위 챗GPT를 보시면 오픈 AI라는 데서 만든 건데 챗GPT 하나만 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네네. 이걸 가지고 뭐 그림 그려주는 거, 뭐 만들어주는 거 소위 AI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지금은 AI가 캄브리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오픈 소스 덕분입니다. 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 네네네. 캄브리아기.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좋은 줄 알겠어요. 자, 오픈 소스를 그 빅테크 기업들이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생태계 자체를 판매하고 네. 생태계 자체를 풍성하게 해서 그렇죠. 우리도 크게 먹겠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줄은 알겠는데 한국에서는 그러면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느냐? 한국 IT 기업들은. 예, 이게 너무 이제 슬픈 일인데 예.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가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받았어요. 네네. 협력사에다가 이유도 없이 기술자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 하청업체한테 야, 너 기술, 니네 기술 자료 갖고 와봐. 다 내놔. 다 내놔. 그 하나그룹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의 장비 도면하고 부품 구성 리스트를 가져간 다음에 고스란히 베껴가지고 자기들 제품을 내놓은 적도 있고요. 이러면 안 돼요. 예,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내가지고 3년을 끌은 끝에 하나그룹에서 기술자를 이용한 행위를 인정을 했어요. 네네. 3년에 걸려서 네. 그 사이에 이 회사의 제품 매출액이 52억에서 4,7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회사는 망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손해배상을 위해서 민사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졌어요. 졌어요. 공정위에서 이겼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데요. 법원에서 공정위에 문서를 달라고 했는데 공정위에 자료를 안 줬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10조에 따라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공정위가 증거가 되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공정위가 반드시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이러면서 법원 요청을 거절했어요. 예, 문서적 송부 촉탁 신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웬만하면 협조를 하는데 끝까지 안 줘도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오픈 소스로 대기업들이 오픈 소스로 열어가지고 같이 생태계에서 작은 나무 큰 나무 할 거 없이 깊고 울창한 숲을 같이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남의 과실을 뺏어다가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다가 넣었는데 공정이나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제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이상한 되면? 일이죠. 예.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한국 기업들이 네.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도 네. 여전히 대단히 후진국적인 태도와 관습 전략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모아서 가발을 만들고 일주일에 120시간씩 미싱을 돌려서 옷을 팔고 그런 태도에서 하나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글로벌 기업들하고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뀌었어요. 빅테크 기업들, 크게 돈 버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미 기술의 트렌드는 어떻게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서 같이 성장할 것이냐로 네네. 기술의 트렌드, 사업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방식 고집해서는 결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게 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예를 하나만 더 들면요. 예. GPU를 엔비디아가 잡고 있다면 반도체 파운더리는 대만의 TSMC가 압도적 1등이에요. 그렇죠. 삼성이 엄청 노력을 하는데도 지금 최근 들어와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고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네. 왜 파운드리에서 이렇게 맥을 못 추나? 그럴까요? 이것도 바로 그럴까요? 생태계 때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자기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파운드리는 그야말로 생태계를 누가 잘 갖추고 있느냐를 따지는 게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팹리스가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 전문 회사가. 팹리스라고 그래요. 설계 전문 회사. 네. 지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삼성이 잘하는 거는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냥 IT나 요즘 기술로 놓고 보면 어찌 보면 그냥 볼트너트처럼 네. 필수적이지만 엄청난 기술이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메모리 파운드리 하려면 맨 처음에 팹리스 설계하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를 합니다. 그럼 설계를 해주면 디자인 하우스가 그것을 파운드리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생산 공정에 파운드리는 생산하는데. 그렇죠. TSMC가 파운드리입니다. 예. 위탁 생산을 해주는 곳이죠. 예. 그 생산 공정에 맞게 최적화하면 이걸 파운드리가 받아서 생산을 합니다. 네. 그러면 후공정 업체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조립을 하고 검사를 해요. 여기다가 IP 기업들도 있습니다. 요새는 네네. 설계를 모든 걸 다 새로 안 만들어요. 그냥 네. USB 통신 회로를 만들어 둔 게 있으면 이걸 그냥 갖다 붙입니다. 이걸 IP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파운드리마다 제조하는 공정이 다르니까 IP 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거느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IP를 갖고 있나가 또 파운드리의 굉장한 경쟁력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삼성이 TSMC하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팹리스, 각 파운드리 생산 공정에 맞게 최적화해주는 디자인 하우스, 생산하는 파운드리, 후공정 업체,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IP 업체, 이 생태계를 얼마나 풍성하게 갖추고 있느냐가 반도체 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삼성은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TSMC는 예전부터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학교 교수들이 반도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구우면요 45나노짜리를 굽습니다. 네네. 근데 대만의 교수들은 처음부터 15나노짜리 구워요. 아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굉장히 소량 생산인데도 불구하고 네. 대만의 그 파운드리 회사들은 문을 열어줍니다. 이게 자기들한테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네네. 그래서 한국 연구진들이 이거 구우러 대만 갑니다. 아, 이걸 굽는다고 하는군요. 네네. 칩을 굽는다. 칩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 네. 생산하는 거를. 그리고 TSMC는 오래전부터 가치사슬 협력자라고 해서 밸류체인 얼라이언스 그룹을 꾸리고 있고요. 네네. 삼성은 2018년도에 돼서야 이걸 따라 만듭니다. 아. 그래서 지금도 후공정 쪽은 TSMC하고 삼성은 아마 10년 정도 격차가 난다라고 업계에서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자, 그러면 지금 삼성이 TSMC와의 격차를 좁히거나 따라잡으려면 이런 뭐 15나노를 구우러 오는 학자들한테도 좀 개방을 해서 좀 구워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그래서 작은 나무들이 잘 자랄 수 네, 있도록 네, 네.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예. 서비스도 두엄도 뭐 퇴비도 좀 나눠 갖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더 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한국 됩니까? 이거?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들하고 ERP로 연결해가지고 장부를 다 들여다보고 네. 심지어 원래 당신들 목표 이익률은 이거다 하고 이익률까지 정해주기도 하고 이런 게 비밀이 아닙니다. 아, 하청업체들한테. 네네. 그런데 이런 관행들이 혁신을 할수록 벌을 주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네요. 이 하청업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원가를 많이 낮췄어요. 네네. 그러면 이익을 더 주는 게 아니라 값을 깎아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혁신의 대가를 누가 가져가냐면 아무런 기여를 하지도 않은 대기업에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삼성이 지금까지는 살아남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세계 1위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어찌 보면 뭐 하나의 방법론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동안은. 네네. 지금도 그럴 거냐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태계를 파탄을 내버리고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하고 싸운다는 거는 마치 저쪽은 연합 군단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고 있는데 여기는 말 한마디 타고 단기 필마로 나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익을 10원을 더 벌고 20원을 더 벌지 몰라도 10,000원, 10만 원, 1,000만 원 잃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120시간 이상 일하면서 미싱을 돌려서 봉제품을 팔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세계 초일류 기업들이 싸우는 전장터로 왔으면 싸움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혼자서는 절대로 못 이긴다. 생태계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나는 이렇게 훌륭한 생태계를 갖고 있다를 자랑하는 게임이 됐거든요. 네. 결국 자체 생태계 없이 단기 필마로 돌파하는 방식의 경영 방식, 그런 기술 개발 방식으로는 살아남기도 쉽지 않다. 네, 내지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런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글로 돌아가려면 주당 120시간씩 일하면서 월급을 한 30만 원 정도 받으면 됩니다. 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모두 깊이 있게 이 생태계와 네. 관련된 이 말씀, 이 통찰을 잘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